안녕하세요. 9월 25일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DLF의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98.1%로 확정되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거의 전액을 손해보는 투자였는데요. K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역시 원금 손실이 생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투자의 수익과 손실 책임은 개인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 투자자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이번 국채금리 연계 상품이 아니라 해외 펀드 전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파생 상품과 환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상품을 팔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TV에 각종 해외 투자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재 해외 펀드 설정 금액은 169억이 아니라 약 169조의 금액이 있습니다. 2013년 전체 해외 펀드 금액이 49조였으니 6년 사이에 3배가 훌쩍 넘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형 상품이 약 17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펀드의 개수를 살펴보면 파생형 상품이 약 1000개로 정말 다양한 펀드를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이 펀드가 모두 위험한지 아닌지는 제가 전부 조사할 수 없지만 파생 상품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손실이 나는 펀드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해외 펀드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태는 어쩌면 시작일지 모릅니다. 파생 상품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돈을 거는 도박과 비슷한 개념의 투기로 최고로 위험한 상품입니다. 주식은 이론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커지고 배당을 통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파생 상품은 반드시 한쪽이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익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금리 자체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에 베팅한 것입니다. 금리가 내리자 결국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해외 투자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펀드 운영은 이익이 났지만 환율이 급변해서 받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매한 상품은 금리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독일의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환율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율은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펀드를 판매한 은행원들은 금리와 환율의 위험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직원도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팔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품을 판 이유는 자신의 실적 욕심과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에서 상품 판매를 지시하면 지점들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69조 상품 중 약 1조 정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환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많이 몰려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 역시 위험해 보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많은 규제와 높은 세금, 쉽지 않은 현금화, 많은 소송 등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의 위험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KB증권이 판매한 부동산 펀드가 문제가 된 것처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 펀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해외 펀드가 너무 급증해서 위험한 상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